화순이, 오랜만이네요, 상국 씨. 어떻게 여기를. 축하드리러 왔어요. 퇴직 기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 그때 정말 바보였어. 어머니 말만 듣고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은 몰라요. 안녕하세요. 달빛 시니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결국 엄마가 되었고 사랑받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낳은 새 아들에게 사랑을 준 가슴 따뜻한 이화순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989년 겨울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 시절 한상국은 자신이 세운 공장 앞에 서서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38배의 나이, 공장장이라는 이름표, 그리고 두둑한 통장.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불안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기계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쇠를 자르고 용접하고 포장하는 소리, 그 소리들 사이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섞였습니다. 사장님, 올해도 실적 좋습니다. 덕분입니다. 상국은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상구가 오늘도 며느리는 뭐 했냐? 어머니, 열해가 넘었는데 애 하나 못 낳는 여자를 내가 왜 참아야 하냐? 부엌에서는 이화순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34세 그녀는 한복 치마를 조심스럽게 여미며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손가락 마디는 설거지로 거칠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겨 있었습니다. 진지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밥상이나 차리려고 시집 왔나? 화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더 숙였을 뿐입니다. 상국 역시 젓가락을 들었지만 밥맛은 없었습니다. 그는 화순을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보면 미안해지면 또 화가 났습니다. 결혼 열애, 화순은 매달 병원에 갔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하지만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자 그 손은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상국을 불렀습니다. 상구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지. 어머니, 그게 무슨. 대를 이어야 한다. 우리 집안 대를. 그 여자로는 안 돼. 상국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화순이 잠든 뒤에야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하고 가늘고 슬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국은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화순이 물끄러미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계 뭐예요? 이혼 서류야.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린 이렇게는 안 돼. 화순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아이를 못 낳아서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상국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화수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빈칸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저녁 화수는 작은 가방 하나에 옷 몇 벌을 넣었습니다. 서랍 속 사진첩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혼 앨범도 명절 사진도 모두. 그녀는 그것들을 가져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가는구나. 예. 원망하지 마라. 이게 다 네 팔자다. 화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하얗고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그녀는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커튼은 닫혀 있었고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습니다. 화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은 그녀의 어깨에, 머리에,
손등에 쌓였습니다. 차가웠지만 그녀는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눈물은 눈송이와 섞여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열해를 살았지만 손에 남은 건 없었습니다. 집도 이름도 추억도 그녀는 그저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화수는 가방을 들고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날 밤 한상국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웠지만 맛이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만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길고 무거울지. 세월은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녀는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1990년 봄이었습니다. 화수는 고향 마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경상도 끝자락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읍내. 그녀가 20살 때 떠났던 그곳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을 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열애 만의 귀향이었지만 환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 빈 점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대 표지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화수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까? 그녀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혼자세요? 예, 장사 경험은? 없습니다. 보증금은 있고? 조금.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장사가 어디 쉬운 줄 아세요? 여자 혼자 되겠어요? 태우겠습니다. 에헤이, 사람이 너무 순진해. 하지만 화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진 돈을 모두 꺼내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처음 석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뿐이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어도 남고 김밥을 말아도 버려야 했습니다. 밤이면 장부를 펼쳐들었지만 적자만 쌓여갔습니다.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서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밥상, 넓은 방,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 미안해.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화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돌아갈 곳은 없어. 그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새벽 4시 시장에 나가 재료를 샀습니다. 더 싸고 더 신선한 것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서서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았습니다. 조금씩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떡볶이 맛있네? 사장님, 여기 김밥 하나 더요. 화수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고 수줍은 미소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1992년 가을 화수는 보육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아이가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남자아이. 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배고파요. 화수는 아이를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떡볶이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고맙습니다. 아이는 보육원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마을 끝 낡은 건물 하나. 그곳에 20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화수는 다음 날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수녀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요? 예. 아이들에게 밥이라도 해주고 싶어서요. 그날부터 화수는 일주일에 2번씩 보육원에 갔습니다. 김밥을 만들어가고 떡볶이를 끓여갔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왔어요? 응, 왔지. 우와, 떡볶이다! 화수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지 못한 아이들이 여기 있구나. 1995년 겨울 화수는 새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첫째는 준호였습니다. 12살 과묵하고 조용한 아이.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보육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아줌마, 저 데려가실 거예요? 그래.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정말요? 정말이야.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떨며 화수는 그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둘째는 민수였습니다. 10살 활달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 버려진 채 발견되어 이름조차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아줌마,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럼 너도 우리 아들이야. 진짜? 나도 형이랑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래. 너희는 이제 형제야. 민수는 방방 뛰며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준호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셋째는 지훈이었습니다. 6살 말이 없고 겁이 많은 아이. 학대를 당했던 흔적이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리 와봐. 무서워하지 마. 아줌마는 때리지 않아. 화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훈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밥 먹고 푹 자는 거야. 예. 그날 밤 화수는 새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 하나, 부엌 하나. 하지만 그곳은 이제 집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화수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학비를 보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아니야.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수는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매달 화순에게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제가 번 첫 월급이에요. 얘야, 네가 쓰렴. 엄마가 먼저예요. 엄마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어요. 지훈이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화순에게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래, 착한 우리 막내. 화수는 새 아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낳지 못했지만 이 아이들은 내 아들이야. 2019년 봄 화순의 분식집은 마을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순이네 떡볶이 먹고 가자. 사장님, 여기 김밥 10줄이요. 3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승진했어요. 부장이 됐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 됐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 아니었으면. 괜찮아. 네가 잘 되는 게 엄마는 제일 기뻐. 민수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독립해요. 제 식당 차려요. 진짜? 우리 둘째 대단하네. 엄마도 오셔야 해요. 개업식에. 그럼 당연하지. 지훈이도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복지관에 취직했어요. 아이들 돕는 일이에요. 그래, 착하다. 우리 막내. 엄마가 하신 일을 저도 하고 싶어요. 화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고 따뜻하고 고요했습니다. 잘 살았구나, 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그의 여름 화수는 우연히 오래된 신문을 보았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가 눈에 띈 기사였습니다. 한상국, 평생을 일군 인생 50년, 퇴직 기념 만찬의 개최. 화수는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의 남편은 늙어 있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공허한 눈빛. 상국 씨. 그녀는 신문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낯설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읽었습니다. 재혼했지만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장은 매각했고 이제 홀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수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미안함도 원망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가봐야 하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새 아들이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엄마가 이상하셔.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아. 나도 느꼈어. 목소리가 평소랑 달라. 형들, 우리 집에 내려가 볼까? 주말
세 아들은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화수는 그들을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걔들아.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너희가 보고 싶었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옛날 일 때문에 그러세요? 신문 봤어요. 그 사람 기사. 화수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엄마 책상에 있더라고요. 표시까지 해놨잖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가고 싶으시면 가세요. 우리가 같이 갈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 혼자 보내면 우리가 불안해요. 지훈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인생의 일부예요. 같이 가요. 화수는 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어른이 된 그들. 든든하고 따뜻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도망치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당당히 서고 싶었습니다. 세월의 강을 건너 그녀는 다시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9월이었습니다. 화수는 신문 기사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한상국 퇴직 기념 만찬회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그랜드 호텔. 손끝이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하지만 그것은 초대받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야 하나. 화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분식집 유리창을 비쳤습니다. 30년을 지켜온 이곳, 그녀의 모든 것이 있는 곳. 엄마, 준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양복 차림의 그는 이제 어엿한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생각 정리됐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엄마, 가기 싫으시면 안 가셔도 돼요. 화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가야 할 것 같아. 그냥 정리하고 싶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키워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함께 가요. 엄마, 혼자 보내지 않을게요. 9월 말 화수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 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하며 그녀는 자신을 위한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이걸 입고 갈 수는 없지.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서울 올라오세요. 제가 옷 사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당당하게 가시려면 제대로 준비하셔야죠. 화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30년 만에 서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높고 많고 화려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민수는 백화점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화수는 어색했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너무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요. 엄마 위한 거예요. 민수는 하얀색 한복을 골랐습니다. 깨끗하고 단아한 디자인. 화순이 입어보니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예쁘세요. 엄마. 화수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10월 초 화수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눈 내리던 그날 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던 자신. 뒤돌아봐도 아무도 없던 골목. 그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훈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엄마 후회되세요? 뭐가? 그때 나오신 거요. 화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나오길 잘했어. 그래야 너희를 만났으니까. 지훈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뭐라고 말하지? 그 사람은 날 어떻게 볼까? 초대도 안 받은 사람이 가는 게 맞나? 화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10월 10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화수는 분식집 문을 닫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도 없는 오후 그녀는 멍하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들어왔습니다. 화순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얼굴이 안 좋던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30년 봐온 사람인데 내가 모르겠어요? 화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은 옛날 남편을 만나러 가요. 뭐? 이혼한 그 사람? 예. 이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니요. 제가 가는 거예요. 미쳤어요? 왜 당신이 가요? 화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왜 가야 하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화순 씨, 내 말 들어요. 가지 마요.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다시 상처받으러 가요? 이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화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끝내고 싶어요. 뭘 끝내요? 마음속에 남은 거요. 30년 동안 묻어뒀던 거. 이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순 씨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다치지는 마요. 예. 고맙습니다. 10월 11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화수는 새 아들과 함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준호가 예약한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같이 준비해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화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던 골목, 닫힌 창문, 그리고 홀로 걷던 자신.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 화수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화려하고 빠르고 낯설었습니다.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30년 동안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그럼 왜 여기 왔지? 화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무거운 돌덩이만이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 화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민수야, 나 못 갈 것 같아. 예? 왜요? 무서워. 그 사람 앞에 서는 게.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30년 동안 도망치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키우면서, 가게를 지키면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엄마,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끝내는 거예요. 엄마가 당당하게 서시는 거예요. 화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우리 아들. 엄마, 우리가 옆에 있을게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화수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번져갔습니다. 그래. 끝내자. 화수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30년 전 떠나온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하지만 이번에는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당당한 어머니로. 그녀는 옷장에서 하얀 한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어. 화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10월 12일 오후 5시 새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올랐습니다. 준호가 운전을 했습니다. 민수와 지훈이는 뒷좌석에 어머니와 함께 앉았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이제 괜찮아. 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서울 시내를 지나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랜드 호텔이 멀리 보였습니다. 화순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기대도 설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나는구나. 차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발렛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준호가 키를 건넸습니다. 엄마, 가시죠. 응. 화수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얀 한복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 아들이 양복을 입고 그녀 옆에 섰습니다. 호텔 입구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턱시도, 드레스, 화려한 장신구. 화수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초대 명단에 없는데. 화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걸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을 위해 행사장 문이 열렸습니다. 샹들리에가 빛나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화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상국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행사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화순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하얀 한복 차림의 여인. 3명의 청년이 그녀를 호위하듯 따랐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초대받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화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걸었습니다. 단상 위 한상국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화순이, 그 이름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화순, 누구야? 사장님이 아는 사람인가 봐. 화수는 단상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상국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상국 씨. 화순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국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축하드리러 왔어요. 퇴직 기념. 화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 옆에 세 청년도 함께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께 배운 대로 인사드립니다. 준호의 말에 행사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뭐니? 저 사람 아들들이야? 사장님 전처였나? 상국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습니다. 화순 앞에 섰을 때 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화순아, 정말 너야? 예. 이화순 맞아요. 상국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화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오늘은 당신 날이니까. 행사는 계속되었지만 분위기는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화순과 새 청년을 훔쳐보았습니다. 저 사람 정말 사장님 전처래. 근데 아들이 셋이나 있네? 사장님 아들들 아냐? 아니래. 임명했다던데. 상국은 단상에 다시 올랐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연설을 해야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는 원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자가 흐릿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상국은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잠깐 바람 좀 쐬고. 그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상국은 난간을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화순이가 여기 왔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눈 내리던 그날 밤 가방 하나 들고 떠나던 그녀. 뒤돌아보지도 못하게 한 자신. 미안하다고 뭐라고 말해야 하지. 상국은 눈을 감았습니다. 화수는 조용히 행사장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사장님과 무슨 관계세요? 옛날에 알던 사이예요. 아드님들은요? 제 아들들이에요.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후회 안 되세요? 여기 온 거? 화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와야 했어. 민수가 음료수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고맙다. 지훈이는 행사장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고급스러운 음식들. 엄마, 여기 되게 비싸 보여요. 그러게. 우리 분식집이랑은 다른 세상이지. 화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1시간 뒤 상국이 다시 행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화순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국이 다가가자 화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미안해. 갑자기 정신이 없어서. 상국은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순아,
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화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그때 정말 바보였어. 어머니 말만 듣고 너를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 상국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국 씨는 몰라요. 화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화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상국 씨, 재혼하셨다면서요. 응, 했어. 하지만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자녀는요? 없어. 아이는 끝내 안 생겼어. 상국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너랑 이혼한 이유가 아이 때문이었는데 결국 나도 아이가 없어. 화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늙고 지친 남자. 한때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사람. 후회하세요? 흥, 엄청. 뭘 후회하세요? 너를 보낸 거. 상국은 화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화순은 손을 빼었습니다. 늦었어요. 화순아. 30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이에요. 화순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전 그날 밤 죽고 싶었어요. 눈 내리는 골목을 혼자 걸으면서 차라리 죽을까 생각했어요. 상국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살았어요. 악착같이 상국 씨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예, 제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제가 불행하지 않다는 걸. 화수는 세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키웠어요. 제가 낳지 못한 아이들을 품에 안았어요. 화순아. 그 애들이 저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전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상국은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행사장 밖 준호와 민수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형, 엄마 괜찮을까? 모르겠어. 근데 엄마가 원하시는 거니까. 저 사람 진짜 엄마 전 남편이었던 거야? 응. 엄마를 버린 사람. 민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나? 어떻게 엄마 같은 사람을 버려?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형들, 엄마 우시는 것 같아. 뭐? 세 사람은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상국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엄마!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화순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화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상국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상국 씨, 응. 전 이제 갈게요. 벌써. 예, 할 말은 다 했으니까. 화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 아들이 어머니를 에워쌌습니다. 화순아, 잠깐만. 상국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다시 볼 수 있을까?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 한 번만 기회를 줘. 화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국 씨는 제 과거예요. 전 이제 미래를 봐야 해요. 화순아. 안녕히 계세요. 화수는 돌아섰습니다. 세 아들이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상국은 그저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사장 밖 화수는 멈춰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호가 얼른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그냥 힘이 좀 빠져서. 화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맑고 차갑고 아름다웠습니다. 해냈구나, 내가.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돼요? 저렇게 보내고. 아니야, 이게 맞아. 정말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너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지훈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해. 네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호텔을 떠나 거리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화순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집에 가자. 화순의 말에 새 아들이 웃었습니다. 네, 엄마, 집에 가요. 행사장 안 상국은 홀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화려했던 잔치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국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화순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뒷모습만이 그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당당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뒷모습. 상국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눈물은 이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세월의 강은 너무 깊게 흘러버렸습니다. 호텔을 나온 뒤 화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운전을 했지만 뒷좌석의 어머니를 자꾸 룸미러로 확인했습니다. 화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엄마, 호텔 가지 말고 우리 집 가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화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니까. 엄마 혼자 있고 싶어. 준호는 어쩔 수 없이 호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하지만 세 아들 모두 불안했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남겨진 화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늙은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구부정한 어깨. 기계, 나야. 화수는 거울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30년을 버텨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강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국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거야? 화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화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새벽 2시 준호가 호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민수와 지훈이도 함께 왔습니다. 엄마, 문 열어주세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화수는 울어서 붓고 빨간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 왔어? 차라고 했잖아.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새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화수는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약한 모습 보여서. 엄마, 준호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도 사람이에요.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너희한테 강한 모습만 보여줬잖아. 그래서 더 힘드셨을 거예요. 민수가 물을 떠왔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화수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말씀해 주세요.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화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람을, 상국 씨를. 화수는 30년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들은 적 있었지만 엄마가 직접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눈이 내렸어. 나는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왔지. 뒤돌아봤어.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붙잡을까 싶어서.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 화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스를 탔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 그냥 멀리 가고 싶었어. 엄마, 차 안에서 울었어. 소리 없이 옆 사람한테 들킬까봐. 지훈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향에 내려왔을 때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 돈도, 집도, 미래도. 매일 밤 생각했어. 차라리 죽을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너희를 만났어. 보육원에서. 예, 너희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을 때
나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 화수는 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때문에 버텼어. 너희 때문에 웃을 수 있었어. 엄마, 근데 오늘 그 사람을 보니까 화순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사람은 몰라. 절대 몰라. 화수는 다시 울었습니다. 새 아들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화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새 아들도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엄마, 아침 드세요. 아니야. 입맛이 없어.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준호가 호텔 조식을 가져왔지만 화수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오늘 집에 가요. 여기 더 있어봤자 힘들기만 할 거예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싸고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강대교를 지날 때 화순이 말했습니다. 잠깐 세워줘. 예? 왜요? 잠깐만. 준호는 차를 세웠습니다. 화수는 차에서 내려 난간으로 걸어갔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넓고 깊고 끝없이. 화수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엄마! 새 아들이 황급히 따라왔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강이 보고 싶어서. 화수는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강처럼 세월도 흐르는구나. 30년이 흘렀어. 그런데 나는 왜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준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엄마는 그 자리에 안 서 있어요. 뭐? 엄마는 훨씬 앞으로 나아가셨어요. 우리를 키우시면서. 민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은 아직도 과거에 갇혀 있어요. 후회하면서. 하지만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새로운 인생을 사셨어요. 지훈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지훈아. 엄마는 버려졌지만 다른 사람을 안아주셨잖아요. 우리처럼. 화수는 새 아들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네 사람은 한강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화수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떡볶이, 양념, 참기름, 김밥. 집이다. 화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반겼습니다. 화순 씨 다녀왔어요? 예. 다녀왔어요. 어땠어요? 그 사람 만나는 거. 화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았어요. 진짜? 예. 이제 끝났으니까. 이장님이 다가왔습니다. 화순 씨 얼굴이 좀 나아 보이는데? 그래요? 저도 모르겠어요. 많이 울었지? 화수는 웃었습니다. 네.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많이 생각했어요. 뭘? 용서에 대해서요. 그날 밤 화수는 편지를 썼습니다. 한상국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상국 씨에게 오랜만에 뵙게 되어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용서해야 할 사람은 상국 씨가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상국 씨를 원망하며 살았던 저를, 과거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저를 이제는 놓아주려고 합니다. 상국 씨도 그 기억들도 상국 씨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다시 만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부디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화순 올림. 편지를 다 쓰고 화수는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일주일 뒤 상국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습니다. 용서 고맙다. 화순아. 상국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그 선물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화수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떡볶이 더 맛있네요. 그래요? 마음이 가벼워져서 그런가 봐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화수는 웃었습니다. 네. 좋은 일 있었어요. 오래된 짐을 내려놨거든요. 새 아들이 주말에 내려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화순이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엄마 이제 놓아줬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뭘? 그 사람 용서한 거요. 화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야. 그럼요? 나를 위한 거야. 이제 나도 자유롭고 싶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뭐가? 저였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것 같아요. 화수는 웃었습니다. 너희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용서가 얼마나 자유로운 일인지. 그날 밤 화수는 별을 보았습니다.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잘 살았어. 나. 화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버려졌지만 일어섰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엄마가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했습니다. 화순의 얼굴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세월의 강을 건너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워졌습니다. 별빛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웠습니다.